네, 우리 증시 조정폭이 적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하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개인들만 외롭게 장을 지킨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예. 코스피에서 기관이 8천억 원 이상, 또 외국인 2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 개인만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억 원 이상 매도했고 개인이 2,500억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내린 것은 미국 증시랑 환율의 영향이 좀 큰데요. 예. 사실 미 증시가 어제는 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하루 휴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지 시간 3일에는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어제도 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었다는 소식에 이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최근 증시는 외국인보다도 사실 기관들이 흐름을 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금융 투자가 지금 7천억 가까이 휘몰아치운 영향이 컸던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지금 외국인 이탈 역시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환율도 상당히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오늘 환율이 한 15원 정도 오른 1,257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난달 12일에 1,290원을 찍고 지난주에는 이제 1,23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일본 엔화도 무려 이제 20년 만에 132엔을 돌파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이제 환차손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갑니다. 또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또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현상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모두 이제 0.5%포인트 이제 빅스텝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6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린 건데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가가 정점을 지난 게 맞는지, 또 이제 경기가 침체가 안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안 상황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국내 증시 부진 속에서도 태양광주만큼은 좀 빛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는 좀 태양광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1, 2위인 하나솔루션과 OCI가 이제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상승을 했고요. 예.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 6일 미국 내 태양광 패널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 DPA를 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 부품이나 변압기 등의 이제 미국 내 제조를 좀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DPA 발동과 함께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수요를 좀 2년 동안 빠르게 충당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참고로 한화솔루션과 OCI는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은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지켜볼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내일은 이제 한국은행이 내일 오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예. 한은이 발표하는 국민소득은 GDP 성장률 그리고 국민 총소득 등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1분기 성장률입니다.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속보치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제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예. 발표하는 잠정치에서는 그게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사이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도 있었고 또 미국의 양적 긴축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상승률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제 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한 올해 3.0%로 예상을 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